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유대인의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라고 말했는데요. 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유한 위원장, 장 소장님, 네. 광주를 찾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고향이 순천이에요. 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통역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되게 애틋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곳이다. 이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상투적인 행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진부하고 뻔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첫 번째 일정을 삼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혁신위원장이 저런 통합 행보, 호남의 민심을 감싸는 모습 보인다고 그래서 호남민들이 과연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당대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광주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또다시 망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런 형식적인 행보야말로 혁신이가 별로 할 게 없구나, 저 사람들이 과연 혁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만 더 키우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은 행방불명자 묘역에 혼난 뒤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뭐 진부하고 뻔한 행보라고 해도 진정성은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서 무릎을 꿇었었잖아요. 5.18 민주묘지 가서. 그랬을 때는 사실 저도 좀 놀랍기도 했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도 원래 본가가 호남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좀 전해진 측면이 있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아하,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 임명됐을 때 그 직후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18 뭐 당시에 시민군으로서 통역했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가짜 유공자 얘기 나왔을 때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도대체 5.18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갸웃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가서 얘기한 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독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건요, 독일이 그만큼 과거사에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또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상규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진상규명도 안 끝난 걸 뭘 용서하고 말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군부는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용서를 하라는 건지, 그냥 나는 호남이니까 이런 얘기는 해도 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이게 너무 좀 세세하고 꼼꼼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가서 뭐 국민의힘이니까 호남 확장을 노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의 진정성이 우러나는 얘기를 해줬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혁신위원장으로서 광주는 가서 이런 얘기는 한번 해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저는 가서 한 발언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인유한 위원장 통합과 변화를 외치면서 이른바 영남 물갈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낙동강 하류 관련돼서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인터뷰를 했다가 농담도 못하냐라고 한 발 물렸었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이른바 영남 스타 의원들이 서울과 같은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또 김기현 대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현역 의원들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하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일단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호남 물갈이론 얘기하는 발언 했었잖아요. 뭐 얘기를만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갈이론 얘기 나오니까
아유 기자들한테 뭐 농담도 못하냐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느닷없이 TK 지역 중진 의원은 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출마론으로 이해될 만한 발언을 또 꺼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타 의원들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전 대표를 얘기했더라고요. 아니요, 장제원 의원은 안 들어가나? 장제원 의원이 제일 스타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혁신위원장으로서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접어들인 발언을 왜 다시 꺼냈을까? 이런 얘기는 누군가와 소통해서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했다던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발언의 진정성도 의심가고 또 누군가가 자꾸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말고 다른 어떤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 이런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TK, PK 56명 절반이 넘습니다. 당 내에서는 지금 수도권 위기론인데 그것부터 건드려야지 왜 영남을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건드리느냐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고 하고 뭐 소위 당내에서 부글부글한 목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남 중진 험지 출마론 이거 뭐 용산에서 나온 얘기 아니냐 이런 그런 관측도 있고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용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느끼기에도 또 제가 받은 여러 가지 뭐 상황, 사정 이런 걸 들어보더라도 본인이 저렇게 좀 막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용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라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6군데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에 주요한 핵심이 영남, 중진 의원, 수도권 험지 출마예요. 모든 인터뷰에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혁신위원장이 과연 그거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임명했잖아요. 근데 스타원 김기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지금 당황해하고 불쾌해하고 있대요. 자칫 못하면 지도부와 알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끝난 뭐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TK 쪽 중진 의원들이 TK가 뭐 다 잡아놓은 고기냐, 인용한 위원장 낙동강 발언 사과해라 이런 요구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TK 의원들의 반발이 좀 심해지면 혁신위와 TK 의원들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마 이번 주에 총선기획단이 발족이 될 것 같아요. 총선기획단이 저런 총선 전략을 짜고 룰도 좀 세팅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랑 좀 알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위에서까지 총선기획단이 하는 일까지 한다? 만약 그렇게 하도록 일이 안 벌어지려면 김기현 당대표가 총선기획단을 좀 나중에 띄우겠죠. 근데 혁신위는 총선, 기획, 뭐 공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마시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선기획단 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에 있는 중진들과 뭐 영남 쪽 의원들과 당의 지도부들과 혁신위가 상당히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 기득권을 뺏으려는 쪽에 건전한 갈등, 뭐 논의 이렇게 비춰질지 쟤네들 또 싸우네 이런 식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인요한 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어느 한쪽에서 좀 기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용산 쪽에서 소위 뭐 오더를 내리거나 기획을 한다면 김기현 대표나 타깃이 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는데 좀 불편함이나 어떤 앞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진입 파악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아니 내가 임명하고 사전에 나랑 충분히 조율하고 내 말 잘 듣기로 한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불쾌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용산과 김기현 당대표가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조율이 잘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영남은 한번 다 바꿔본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타깃이. 대구 경북에서는 김기현, 뭐 그리고 부산 경남 뭐 이런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 예. 주호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제일 타깃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TK, PK 지역에 좀 내려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공천 파동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야 의원들이 내가 가만히 있고 실수하지 않고 대통령께 충성스러운 모습 보이면 나 공천 줄 거야. 그러니까 나 실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네. 나 구설수 오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참모들, 정부에서 요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차관들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TK, PK의 낙하산 후보로 내려 꽂아진다면 아마 의원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총선 일단 보수 분열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가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그 스타위원이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2명이잖아요. 김기현, 그다음에 주호영. 네. 근데 대구에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또 이름을 쏙 빼놨는지 모르겠고.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PK에서도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쏙 빼놨느냐는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이번에 선거 책임 문제도 있고 얼굴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용산에서 썩 마뜩치 않은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의 마음을 읽었든 아니면은 뭐 하명을 받았든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